제가 장사하면서 건물주가 된 게 제일 좋았던 건 센 거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건물주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5년 동안 60개월이잖아요. 노동소득으로 본 게 한 1,0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60개월이니까 6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 자산소득으로 제가 9채 중에서 4채를 엑시트를 했거든요. 팔았어요. 팔았는데, 근데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이거 처음 보신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산소득으로 이제 9채 중에 4채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팔았는데 34억을 벌었어요. 세금 다 떼고. 그러면 6억 대 34억이에요. 어떠세요? 6배 거의 차이가 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이 노동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감독님도 고생하시잖아요. 전 이거 3배, 4배 고생했거든요. 주당 100시간씩 했으니까 차에서 잠을 자거나 어떻게 하면 매출 올릴까? 어떻게 하면 직원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마케팅?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낼까? 맨날 제품 리뉴얼 해줘야 되죠. 맨날 애들이 뭐 내가 직원을 쓰지만 내가 시다버리 다 하죠.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불확실성 가지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사다 놓고 그리고 자고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계속 돈을 벌고 있었더라고요. 시스템이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실행해 놓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34억을 제가 연 단위로 월 단위로 쪼개보니까 월에 5천만 원씩 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빨리 알려줘야겠다. 예비 창업자 장사하는 사장님한테 더 이상 건물주들의 레버리지를 활용을 우리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이거 해야겠다. 그들도 돈이 많지 않았다며. 우리가 해야겠다. 바보구나. 이거 빨리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았던 거고, 시세 차익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권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동네에 권리금도 안 내도 되고요. 장사하면서 경쟁력이 생겨요. 내가 건물 주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생기니까 좀 더 서비스를 잘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갈 때 원상복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 몇 천만씩 막 내기도 하거든요. 왜? 자기 건물이니까 원상복귀 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건물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부동산의 꿀팁이라든지 꼼수 돈 버는 방법도 많은데 방송이니까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너무 좋고 유리하고, 또 좋은 것도 뭐 많죠.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는 힘든 시기 때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리로 금리 좀 더 낮춰서라도 대출을 많이 해줘요. 장사하시는데 사업하시는 더 쓰세요. 더 사업 많이 하시죠. 더 쓰세요. 자산 있으시잖아요. 왜? 은행들은 우리한테 100억, 200억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생기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내가 자산화를 시켜야 됩니다. 뼈 빠지게 고생 15년 장사한 현실을 안 거는 결국은 자산은 분명히 노동소득으로 진짜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지 않고는 이거 진짜 행복회로 안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자산은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뼈 맞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공감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 그래서 널리 퍼뜨려 주세요. 자영업자 사장님들. 자영업자가 많아요. 의사, 변호사 다 자영업자예요. 영업을 안 하고 내가 운영을 안 하면 수입이 없다? 다 자영업자예요. 다 자영업자라고요. 감독님 입장에서 자영업자고 다 자영업자라고요. 건물주가 사업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시스템화를 자산화로 시키시면 어차피 내가 장사할 곳이잖아요.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낼 거라고 얘기하시는, 어차피 월세 낼 돈 이자 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네네. 되면 단점이 있을까요? 많죠. 단점도 당연히 있죠. 모든 게 명과암이 있잖아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좋은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단점은 당연히 있죠. 단점은 건물을 매매하려면 일단 제일 문제는 본인이 쫄보라는 거. 본인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 부동산은 그래서 투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업입니다. 거기에 마인드가 중요해서 그래서 계속 마인드 트레이닝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마인드가 리셋이 잘 되시면 결국은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스킬이 절대 그건 문제 아니에요. 단점은 그런 게 장착이 됐다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2가지가 있어요. 금리 리스크하고요. 그 다음에 공실 리스크. 공실 리스크는 저희가 들어가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하면 돼요. 직장인이라든지 투자자가는 그런 컨텐츠 있는 사람하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오셔도 돼요. 제가 장사는 건물주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뭐라고요? 기회는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만드는 건 이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안 될 수 있어요. 창업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시장입니다. 왜? 매출이 나오면 순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해봐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다 수지 분석을 통해서 다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장사와 부동산 해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둘 다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으로 가는, 건물주로 가는 방법 5단계 중에서 일단 1단계는 제가 다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을 탈탈 털어서 노하우를 얘기해 달라면서요. 그래서 얘기해 드리면 1단계는 저는 일단은 매출 향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드를 머니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래서 시드 머니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일단 전략들을 좀 짜서 매출을 일단 올리는 전략 연결되면서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왜냐하면 스터디언도 그렇잖아요. 자기 개발하면서 성공시켜주는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공을 제가 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셨어요? 다이어리 쓰게 하셨잖아요. 책 보게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건물주가 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충분히 매출 향상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업에 대해서 꿰뚫고 잘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 공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 학습이 됐어요. 매출도 어느 정도 올랐어요. 대표님 말대로 월세 낼 돈은 이자 저 월세 한 번도 안 밀렸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월세를 안 밀릴 수 있는 사람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디파인 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순이익도 제가 한 5, 600씩 나와요. 그리고 한 번도 월세 밀린 적도 없고. 그럼 저 건물주 이제 2단계는 어떻게 해요? 2단계는 자 부동산 심화를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심화라는 게 뭐냐면 제가 봤더니 일단 저만의 기준을 가졌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3층에서 건물을 내가 한 층은 내가 살기도 하고 건물주도 돼야겠다, 장사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뭐 분양 건물을 들어가서 자기만, 아니면 난 상가주택을 개조해서 용도 변경해서 난 이렇게 해서 주택을 개조해서 건물을 해야겠다. 이렇게 기준이 생겨요. 그러면서 심화하겠잖아요. 깊이 좀 딥하게 더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그 밥에 그 나물 제일 싫어한다 했잖아요. 절대 거기 빨리 그 밥그릇에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영화를 배우고 싶어. 그럼 감독님 같은 사람 만나야겠죠. 맞아요. 동굴 속에 있으면 발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그런 이너서클에 들어가셔야 돼요. 계속 학식을 넓혀야 됩니다. 학식이 뭐냐면 학문과 견식이거든요. 결론은 그 사람들과 이너서클에 들어가면서 계속 견식이 넓혀지거든요. 견식이 견문과 학식이에요. 그게 넓어진다고, 스펙트럼처럼.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보이던 것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안자가 눈안자의 눈목자예요. 내가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는 눈. 자, 3단계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손품과 발품이 나옵니다. 손품은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옛날에는 제가 발품이 거의 구렸고 일이 인터넷이었는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등기등본 띄워볼 수 있고, 건축물장 띄워볼 수 있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도 각종 서류를 다 띄워볼 수 있어요. 지적도 뭐 네이버 부동산 각종 사이트를 다 검색을 해서 보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은 매일 들여다보는 게 필수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손품 팔다 보면 결국 이제 발품을 이제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4단계는 결국 임장을 다니고 하다 보면 이제 물건 분석,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창업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부동산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싱크율이 80% 90% 맞아요. 왜? 데이터가 말을 해주거든요. 땅을 보기 전에 뭐 그 근처 뭐 상권 입지 분석을 하죠. 땅 사기 전에 또 땅 아직도 안 사요. 또 땅 사기 전에 금융 분석하죠. 이거를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 가능하다, 신축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다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계약도 아직도 안 해요. 땅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계약을 사요. 왜? 계약을 사면 막 몇억 몇십억 하잖아요. 비가역적이에요. 돌릴 수가 없어. 부동산으로 사기를 가급적이 많이 안 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방 촌놈이에요. 시골 촌놈인데 어떻게 사기를 안 맞았겠어요. 그거는 너무 지식과 정보가 파편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건 아닌 겁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는데
그 다음에 5단계, 마지막에 이제 결단,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4단계에서 머물다가, 저 참고로 10년 전에 같이 부동산 공부했다가 아직도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박사가 돼버렸어. 학위가 없지, 완전히 박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운 얘기예요. 결국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공부 선수가 돼버렸어. 박사 교수가 돼버렸어. 너무 뼈 아픈,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재단을 해. 물과 기름이 안 섞인 줄 알아버리니까 이거 내가 다 알아. 그래갖고 다 놓치고 건물. 지금 저거 안 놓쳤으면, 이거 안 놓쳤으면 200억 벌었더라고요.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그래서 마지막 5단계는 결국 1, 2, 3, 4단계를 다 훌륭히 마치고 5단계는 결국 실행 단계입니다. 네. 네, 아무것도 내가 결국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다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5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건물주 되는 노하우를 풀어드렸는데 도움 되셨겠죠, 감독님? 시청자분들이? 너무 유익한 작품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